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자동차 사고 후에 대물 관련해서 보상받는 것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오디오 튜닝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차주님께서 카오디오 튜닝을 하러 오셨습니다. 작업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기존의 차량에 카오디오 튜닝이 되어 있으셨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량을 수리하고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해 있으셨는데 퇴원 후에 차량 수리는 끝났고 기존에 카오디오 튜닝을 했던 매장을 찾아보니 폐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딱히 알아볼 데도 없고 그러는 중에 차량은 그냥 좀 찝찝해서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론적인 거는 그러니까 차는 전부 다 이렇게 수리를 하셨는데 카오디오 관련해 가지고 튜닝했던 부분은 보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시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원상 복구가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위 경우처럼 몰라서 피해보는 경우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손님 중에 사고 후 처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차량은 뉴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차주님께서 기존의 다른 샵에서 오디오 작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켜서 수리를 맡기신 상태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에게 연락이 오신 상태였습니다. 사고 시 기본적인 사진은 받은 상태였지만 카오디오 중요 장비인 앰프며 프로세서며 등등의 사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업사에 전화해서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는 카오디오 용품들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차주님께서 사고를 당해 정신이 없어 병원에 누워 계셨던 터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사고 당시의 사진이 외장 쪽 관련해서 많이 찍으셨는데 카오디오 튜닝 관련해서 사진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사고 시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 튜닝된 제품들이 있다면 실내에 있는 물건이라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여하튼 보험사에 연락해서 차량 수리 외에도 카오디오 튜닝 제품들에 관련해서 요청했고 수리를 모두 마치고 저희 매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차주님이 거주하시는 파주에 위치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셨고 수리를 마친 후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요. 대리운전 탁송을 이용해서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는데 후 대리비용까지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니까 아프신 분 강제로 이끌고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사고 당시 뒷유리 쪽, C필러 쪽, 트렁크 쪽, 워셔액 노즐이 터졌는지 워셔액 물 뿌려주는 호스 아시죠? 그래서인지 파워 앰프며 프로세서며 모두 물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전자기가 물 먹으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는 아시겠죠? 기존에 차주님이 쓰시던 제품들 중 보시면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신형들이 나오면서 단종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런 오디오 장비들이 한 5년 주기로 신형들이 출시되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나오는 것들이 단종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차주님과의 스타일과
최대한 조합을 맞춰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도 흔쾌히 승인이 떨어져서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해드린 사례입니다. 차주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이, 차량도 연식이 지나면 감가액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연식이 지날수록 제품의 가격 하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중간 입장인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주님은 카오디오 튜닝 부분에 뭐 한 1000만 원을 썼는데 전액 보상해 달라 하시고, 보험사에서는 감가액 산출해서 요구하는 전액 지급하는 건 무리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주장이 계속 부딪히면 나중에는 뭐 소송 가시면 됩니다. 뭐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뭐 이런 일도 뭐 빌리비자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런 일들은 유두리 있게 원만하게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아무튼 잘 해결되게끔 하는 부분도 뭐 저의 노하우라면 뭐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도 있으실 텐데요. 뭐 내 차는 뭐 앰프나 우퍼 그런 거 없고 스피커만 튜닝했다. 아니 나는 뭐 실내 정수국 해지라고 뭐 방음만 했다. 트렁크 뭐 도어 방음만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스피커는 대부분 세트로 나오는데요. 뭐 2개 한 세트라든지 4개 한 세트라든지, 그런데 뭐 조수석만 상대방이 박아서 조수석 스피커만 문제가 있다? 뭐 한쪽만 이상이 있을지라도 뭐 양쪽 뭐 2개 내지 4개 한 세트를 청구해서 교체해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사 한쪽만 문제가 있더라도 스피커가 가죽이라는 재질 특성 때문에 한쪽만 교체하실 경우에 양쪽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용어로는 에이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 이걸 쉽게 좀 풀어볼게요. 이를테면 가죽 점퍼를 처음 구입해서 입으시면 뭔가 모르게 조금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한동안 입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몸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스피커도 가죽 재질이다 보니 처음에 장착할 땐 다소 탁한 소리가 나다가 꾸준히 내 스타일대로 음악을 평균적으로 듣다 보면 처음 새 거일 때보다 더 소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즉에서 그 길들여지는 시간을 에이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쪽 도어 쪽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한 개의 스피커만 교체한다면 에이징된 스피커와 신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묘하게 섞여서 뭐 이상해질 겁니다, 소리가. 그래서 거의 한쪽만 파손됐거나 문제가 생겨도 양쪽 다 교체하시거나 세트로 교체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뭐 나는 도어 방음만 했다. 사고 난 부위에 그 수리하셨거나 부품 교체하셨다면 역시 그 부위도 따로 보험사에 청구해서 방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대 빵이었기 때문에 차주님의 금액이 들어가실 일은 없었지만은 뭐 과실 여부에 따라서 그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 뭐 수리를 하거나 병원에 계실 때도 뭐 렌트카를 뭐 받아서 타시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를 지급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떠한 외적인 거,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뭐 카오디오나 이런 것들도 매장에 입고하시면 렌트카 및 교통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시 외장 튜닝 용품은 물론이고 실내에 튜닝된 제품들도 사진을 찍어 놓자. 그리고 튜닝한 매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일처리를 하는 전문 매장을 찾으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가끔 이렇게 미수선 처리로 일부 금액을 받고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젠 견적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금액 산출이 된다는 점과 개인이 보험사와는 미수금 처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현재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한 부분은 아닌데 점차 모든 보험사가 이런 방법으로 바뀌거나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런 보험 처리 건들을 몇 건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개인 간의 미수선 처리를 이렇게 보험사와 단독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보험 처리 건으로 매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너무 많이 알아도 머리가 아픈 게 지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각자 다 틀린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댓글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나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이거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으면은 다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긴 얘기를 저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람이 또 이렇게 통화로 얘기하는 것과 저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씩 이렇게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그러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구였습니다.